외곽선 되게 중요할 테니까 외곽은 투명지에서 더 강하게 정리에 들어갈 거고요. 강하게 만들어주고 약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빛을 여기다가 이렇게 줄 거예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중첩되어서 이게 뒤에 보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가 더 진하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약간 굴절되게. 자, 예를 들어 나뭇잎파리가 비추더라도 주황색의 나뭇잎파리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투명체에서 그 색보다 조금 진하게 들어가 준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투명체에서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나중에 비춰도 되고요. 그리드 방향 맞춰서 쓱쓱쓱 들어가 봅니다. 뒷부분 여기 두께 있듯이 뒤에도 두께가 형성이 될 테니까 두께 부분은 중첩된 부분이라 먼저 두께감 깔아주시고 두께 느껴질 수 있게끔 표현에 들어가시고요. 실기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표현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 중간 부분 잡으셔서 어두운 꺾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됐든 입체감은 밝고 중간 어둠에 대한 양감이니까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초록 이파리 이 식물 그림이지만 선생님은 어느 정도 중첩된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색깔 변화를 같이 꽤 할 테니까. 자, 그렇게 들어가고요. 옆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도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아무래도 바위 부분이 더 진하게 색깔들이 집어넣을 테니까 거기는 좀 벗어나더라도 다시 만들어 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도형의 윗면 들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 윗면이 이렇게 들어갔다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굴절이 들어가는 게 보이겠죠? 이 뒷면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밝음들도 좀 잡아주면서 투명체 느낌 꺾여 있는 부분에서 그리드 방향처럼 우선은 들어갑니다. 투명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물의 느낌으로 들어가고 꺾여가는 부분에서 뭐 살짝씩 비어있게 칠해도 상관없죠. 그래야지 그 부분이 꺾이게 어느 물에도 좀 보이겠죠. 얘를 제일 진하게 하든지 아니면 얘를 진하게 하고 얘를 밝게 하든지 톤의 관계만 주어지면 되니까 선생님은 윗면을 아무래도 투가 되니까 좀 밝게 가고요. 아랫면을 조금 더 눌러서 들어갈게요. 말했지만 이파리 초록색이라고 초록색 넣지 마시고요. 물론 투명체 하는 부분, 그러니까 생률이나 아크릴판이나 이런 것들은 그 톤에서 진하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투명체 같은 경우는 본색을 그 위에 올리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 지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파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더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톤보다 조금 눌러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투명체 색은 그대들이 자유롭게 색상은 변형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주시면 돼요. 여기도 바위에 꺾여가는 부분에 색깔 변화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된 느낌들이 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바위를 보면 예를 들어 밝고 중간 어둠으로 선생님은 깔아 놓을 거야. 그럼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둡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밝게 대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가볍게 비워놔도 돼요, 사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미색이지만 뒤에가 들어가면 더 강하게 비춰져 보일 거예요. 유리, 플라스틱 이런 투명체 종류 같은 경우는 반듯하게 옆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들어가고 겹쳐져 있는 이런 꺾이는 부분들 혹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생수병 혹은 병류 이런 부분들의 주둥이 부분들은 컵 같은 경우도 입구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칠해내는 게 좀 더 표현하기가 수월할 거야. 상대적으로 주둥이 부분이 이 끝부분이 되게 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게 처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을 진하게 처리해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더 맑게 보이게끔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조색했던 주황빛을 가지고 농도 조절로 옆면은 좀 밝게, 그 다음에 이런 가장자리 입구 모서리 쪽은 조금 더 진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여기도 이 막대가 쇠봉이 지나가니까 주변으로 좀 연하게 들어가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밝게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자리만 조금 진하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굴절된 느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선생님은 지금 한 톤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치? 투명체는 겹칠 수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명암 관계 살짝씩 이야기해 줍니다. 이 판에서 비춰가는 그림자 영역도 미리 정리해 주시고, 아까 일렀듯이 이 금속 봉을 그려 넣을 텐데 금속 봉의 어두운 부분들을 미리 겹치게 만들어서 가장자리만 굴절되게 표현해 주시고요. 뭐 이파리들의 밝고 중간 어둠들도 만들어 주는 게 좋으니까 기본적인 명암들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투명체라는 것들을 묘사를 너무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비춰져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만 그려 넣으면 된단 말이야. 막 투명체 질감을 따로 막 엄청나게 묘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정리해 들어가면 쉽게 표현이 되겠죠?
투명체 질감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진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 거고 가장 어둡게 보여지는 부분들 역시 존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한 대비가 일어날 거고 그 강한 대비 속에 유리 혹은 투명체의 재질감이 느껴지니까 꺾이는 형태 잡아주시고 비쳐가는 느낌. 여기는 이렇게 톤 차이만 들어갈 수 있게끔 굴절되게끔. 선생님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에 생유리를 넣는데 그대들은 투명하게 하셔도 되고요. 색깔에 맞게끔 파랑색 유리, 재학생들 시험에서는 괜히 투명체 가지고 회색 톤을 그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파랑색이 좀 편할 수 있고요. 남들 다 파랗게 그릴 때 주황빛도 선생님은 예쁘게 표현이 되는 그림 중에 하나야. 주황색이 은근히 쉽고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분위기에 맞게끔 들어가면 돼요. 선생님은 이미 식물이 초록빛으로 들어가져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무하고 비슷한 유사색의 컬러를 집어넣었지만 질감은 다르게. 그게 선생님 지금 그림의 색깔 계획이에요. 안에 비춰져 있는 식물은 우리가 이제 이파리라고 하자. 이파리는 얘보다는 조금 덜, 그죠? 그냥 톤만, 그냥 인맥만 살짝 보여줄 수 있게끔 들어가고, 아무래도 물체 자체가 꺾여 있으면 꺾여 있는 부분에 힘을 주고 중간에는 힘을 푸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게 요령이야. 마찬가지 풀렸으니까 잡혀지는 거고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서는 항상 변화가 있는 부분에 톤이든 묘사든 색변화든 줘서 그 부분에 힘을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 좋아. 대답도 이제 조금씩 하고.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 투명체에서 너무 많이 그리면 안 돼요. 투명체는 최대한 뒤에 중첩되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게끔만 칠해주면 되니까 너무 화려하게 칠하지 마시고, 뒤보다는 앞을 좀 더 진하게 칠했죠. 지금 보시면 꺾여가는 부분에 뒤에 비춰져 있는 거 톤 변화 살짝 줬고, 그치? 밝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야. 밝음 만들어 놓고요. 크게 밝음, 여기는 선생님 튀어나오게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일단은 비워두시고요. 여기는 꺾여서 중간 톤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 이해 갑니까? 밝고 중간,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전체적으로 중간 톤의 어두움. 물론 더 자세하게 면들을 쪼개서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일단 선생님은 큰 톤으로만 정리를 해 볼게요. 나중에 이 칠해 놓고 중첩을 해주면 면과 면이 중첩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각이 생기기 때문에 바위나 이게 돌 표현할 때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스킬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고, 밝고 꺾이고
중간 어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 이쪽 면 좀 나중에 이해하자. 단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꺾여서 얘보다는 더 진하게 선생님이 잡아 들어가고 있죠. 나머지 칠했던 질감하고 다르게 돌은 조금 더 거칠게 칠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제 여기 이제 들어갔던 부분들 밝게 들어갔으니까 뒤에는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죠. 돌하고 상관없이 명암으로 얘가 튀어나오게 보이기 위해서 눌러지는 거고, 밝고 중간 그 다음 밑면이니까 제일 어둠으로 형성을 해 볼 거예요. 돌에 원본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 브라운 톤이나 여러 가지 색 변화들은 나중에 조금 줘도 되니까 그거는 지금 줄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꺾어줬으니까 밟고 꺾이고 메인 어둠, 뭐 뒤에 거리감을 주기 위해 선생님이 살짝 겹쳐서 이렇게 넣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둠인데 잡고 푸는, 어둠은 시작점에서 멀어질수록 풀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면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중간면 넣어줬던 것처럼 중간 깨짐들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야. 여기 깨지고요, 여기 깨지고요, 이렇게 깨져서 들어가는 부분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종이 접어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미리 이쪽에서 잡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넓게 시작점이라 선생님 좀 크게 쪼갰으니까 크게 쪼개 놓은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쪼개 들어가고요. 그래서 쪼개는 만큼, 돌을 많이 부수는 만큼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표현할 거리들이 딥다 많아지니까 그것들은 선택 잘 해가면서 해봅시다. 너무 안쪽에도 지루하니까 중간 부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다 옆면이에요. 옆면인데 선생님은 계단처럼 명암을 구분 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어둠부터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형태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이쪽 1층 내려와서 이쪽 2층. 이해가니? 1층, 2층 이렇게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옆면이기 때문에 밝은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눌러가는 거야. 밝고 중간 어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 놓은 것처럼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 더 튀어나오게 그린 거야. 스케치상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면을 여기는 다시 밝은 면 살짝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는 다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틴트하고 세피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두 개가 조색이 돼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뭉쳐 있는 느낌으로 선생님이 색을 조색을 했죠. 그러다 보면 틴트가 조금 있는 데는 까맣고 세피아가 있는 부분들은 브라운 톤이 살짝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선생님 채색은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이파리의 그림자 부분도 정리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톤들이 쌓여서 묘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나무 개체가 붙어 있었을 때 돌 표면에 떨어지는 그림자도 미리 정해 주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리다 보면 주변, 얘가 그림자로 어둡게 칠해놨기 때문에 주변이 상대적으로 밝아지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만 조금씩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톤을 만들었다면 이제 작은 덩어리들 구분해 갑니다. 돌이니까 쪼개짐도 선생님은 그려놨고요. 외곽 정리는 항상 중요하니까 외곽부터 잡아 들어갈게요. 외곽에서 형태가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된 형태는 무조건 명암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밝고 외곽, 여기에서 꺾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밝고 어둠 이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톤은 처음에 깔아놨던 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해 주는 거고, 어두운 부분들만 조금씩 더 진하게 들어가서 외곽을 잡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쪽 덩어리, 괜히 선생님이 좀 어렵게 들어갔는데 형태는 그대들은 조금 단조롭게 형태들이 들어갔으니까 자기 거 활용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겠죠. 괜히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도 뭐 그림쟁이라 아무래도 변화 주고 쪼개는 게 뭐 선생님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단조롭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톡 튀어나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정리. 여기도 외곽에서 밝고 이쪽 면이 우리 중간 부분이었으니까 중간, 어려우면 튀어나온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대들은 안 했죠? 다 단조롭게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아까 이파리가 칠해놨던 그림자하고 맞물려서 중간 면을 살짝 잡아 들어간 상태고요. 여기는 계단 1층, 2층 내려오는 계단의 명암이니까 밝고 이쪽 명암 이렇게 정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얘면과 이면 사이에 있는 이쪽 중간 톤, 아까 이 색에서 이렇게 어느 꺾이는 톤 잡아주고, 옆면 중간 부분 각 찾아줬고요. 나머지는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우리 형태상에서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상대적으로 이 밑에 부분을 좀 밝게 걷어낼 수도 있으니까 맨 밑에 진한 부분들은 이 경계 부분, 이 언저리였죠. 나중에 여기도 좀 더 진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 메인의 큰 어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선생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과감하게 쪼개져가는, 나무에서도 쪼개짐, 그치? 뒤틀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돌은 깨짐이나 금 표현들 있죠. 돌 표면에서 갖고 있는 금 표현들을 가지고 묘사거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무 구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금을 쪼개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끝에는 항상 작은 거 우리 패턴 쪽으로 들어갔던 금 표현 있죠. 잔금들 처리해 주는 거고, 여기 1층, 2층 계단으로 들어가는 스케치, 선생님이 준 자료, 선생님 거 스케치 그거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리다 보면 선생님도 설명하다 보면 조금 수정하는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스케치. 그래서 어둠은 이렇게 항상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얘가 둥근 이런 물체라고 생각하면 밝은 영역, 밑에가 어두운 영역이니까 아까 그 어둠들이 따라가 주듯이 따라가 주는 어둠들로 묶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은 한 몸이기 때문에 덩어리들을 묶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이렇게 잡았고요. 뒤로는 풀어주는 거고요. 이쪽 면들은 중간 면 정도 되겠죠. 꺾이는 쪽 있으니까 중간 톤 잡아주시고, 최대한 스케치가 돌은 자세하게 돼 있는 게 칠할 때 편할 거고, 스케치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중간 면들 나눠 놓고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큰 덩어리 위에 작은 덩어리들을 만들어 주세요. 크게 밟고 중간 어둠인데 그 안에서 꺾이고 꺾이는 톤, 꺾이는 톤, 이런 것들 만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금 표현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것처럼 정리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묘사할 때 좋겠죠. 나뭇잎 색깔 먼저 만드시고요. 위에 꺾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윗면 전체적으로 초록빛 칠해 주시고요. 꺾이니까 이쪽 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밝은 초록빛으로 칠해준다는 생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 색깔 이렇게 잡아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면과 이면을 구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낙엽을, 그 이파리를 그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리본 형태의 원기둥 덩어리를 그려주는 거고요. 가운데 돼 있는 부분 갈라주시고요. 빛이 오니까 얘가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이쪽 부분 정리해줘서 색깔 살짝씩 빼주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부분 선생님은 여기다가 약간 남은 이파리가 이렇게 접히게 들어가 줬으니까 그 색으로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색을 가지고 나무 잎맥이, 이 이파리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니까 그 움직임 그대로 잡으셔서
타고 갈 수 있게끔 잡아줍니다. 마찬가지 가운데 메인 인맥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녀석들 몇 개 잡아줍니다. 그죠? 움푹 들어가는 부분들은 색깔 변화 좀 주시고요. 항상 녹색은 메인으로 들어간 녹색은 그 색으로 들어갑니다. 물감이랑 살새로 만들었다고 물감이 저것도 새로 만들어 그거 안 칠해지나? 그래서 여기서 꺾여가는 느낌들 밝고 어두운 밝은 색 어두운 색 그렇게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밝은 색 무슨 색? 리프 그린 혹은 퍼머먼트 그린 가지고 전체적으로 칠합니다. 조금 테크닉 있는 친구들은 이 나무 인맥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칠해 주는 것은 항상 추천해 드려요. 얘가 진한 색이니까 이렇게 겹쳐서 칠하는 건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겹쳐 이 인맥대로 칠하다 보면 나중에 물감 터치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걔네들을 활용해서 인맥 그리기가 좀 수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다 칠해도 상관없어요. 얘도 대는 원기둥이니까 밝고 중간 어둠 나중에 정리를 해 줄 거고요. 가운데 인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원기둥이겠죠. 그래서 밝은 부분 살짝 비워놓고 들어가 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마를 동안 그러니까 이파리는 이렇게 와서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포커스 만들어 놓는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은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고요. 인맥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색에서 뻗어서 나가는 거야. 색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더 어두운 데는 더 잡는 거고 나중에. 그치? 이해 갑니까? 여기도 하나의 덩어리들 만들어줘서 입체감이 인맥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잡아 들어가는 거죠. 얇지만 이 잎에 덩어리감이 살짝 있을 거예요. 일자보다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휘거나 혹은 접히거나 이런 부분을 해주면 좋은데 여튼 조금 두께감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게 좋고요. 어두운 쪽 같은 경우는 포커스 비리비안 메인 어둠에서는 인디고 섞어줘서 그 어둠들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한 번에 다 칠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정리하기 편하게 가운데 인맥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선생님 좀 구분 지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해주는 여러 가지 색의 조색은 이제 물감 양이나 물의 양에 따라서 어떤 데는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조금 더 연하게 들어가는 그런 미세한 차이들은 이제 뭐 그대들께서 자기 그림의 각자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주는 것은 그대들 몫이죠. 그렇죠? 꼭 정해져 있는 조색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조절들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기본 밝은 색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그렸던 밝은 색도 조금 다운 시켜주는 색으로, 그래야지 거리감이 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색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브라운빛을 살짝 섞어도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의 양도 조금 늘어나서 좀 연하게 칠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이파리들이 뒤로 갈수록 점점점 더 연해질 수 있게끔, 더 뒤로 갈수록은 거의 이제 탁해지는, 초록색을 거의 잃어버리는데, 화이트도 좋고요. 약간 파랑색, 완전히 새파랑 말고요. 물감 팔레트에서 좀 쓰다가 남은 이런 블루 그레이 같은 경우 섞어도 훨씬 더 멀어져 보이니까. 그래서 앞, 중간, 뒤로 갈수록 색들을 더 다운 시켜주는 거죠. 물론 지금은 특별하게 색깔에 대해서 뭐 브라운빛이다, 낙엽 같은 느낌이다, 이런 부분들은 변화는 안 주고 있고요. 초록색의 톤 변화만 가지고 선생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뒤에 멀리 있는 부분들도 보일 수 있게끔 풀어지려면 물로만 풀면 안 돼요. 항상 화이트가 섞여 있는 색에서 좀 다운된 색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죠. 뒤에 있는 것은 인맥보다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꺾여 있는 느낌, 밝고 어둠에 대한 움직임만 살짝씩 줘서
자, 이 덩어리 관계에서 밟고 중간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 언저리 부분을 우리가 더 튀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색깔을 더 집어 넣는단 말이야. 이 넣는 과정에서 색연필을 가지고 우리 소묘하듯이 위에다가 색을 이렇게 밀어 넣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반듯한 면도 면을 하나 더 쪼개고 싶으면 면에 쪼개는 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더 쪼개주시고 더 쪼개주시고. 왜 쪼개줄까요? 돌의 질감이 좀 더 거칠고 깨져 있는 표현들, 다각을, 많은 꺾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안 그러면 그 육면체 그리죠. 이해갑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금을 표현을 했단 말이야. 금을 표현을 해서 돌팍을 한번 쪼갰단 말이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쪼개는 각도에서 빛이 바라보는 이 부분이 밝음이 되겠죠. 나중에 화이트 찍어도 되고요, 닦아도 되고요. 이 부분이 밝게 노출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 너머가 중간면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중간 꺾임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고 다시 밝아지고, 그쵸?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다시 어떤 꺾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색연필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다듬어 주는 거죠. 이거 이해 가니? 여기 표현도 물감으로 하셔도 되고 색연필로 더 다듬어서 표현들을 해도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움푹 들어가는, 이게 함몰됐다고 가정을 하면 어둠이 이렇게 그늘이지고 이렇게 밝음이 이렇게 하면 움푹 들어가게 보이는 효과도 똑같은 거란 말이야. 돌 표면에서는 스크래치든 어떤 표현들이든 그렇게 들어가졌을 때 표면 자체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조금씩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준으로 돌의 표면들을 만들어 가는데, 돌 질감은 묘사력 키우기에 가장 좋은 소재 중 하나예요. 무한대로 쪼갤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표현을 그때그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쪼갰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중간 부분이 앞쪽에 존재를 할 거고, 소묘하듯이 여기는 밝음이 오니까 밝음 저 너머로 중간면을 살짝씩 잡아서 밀도감 더 줄 수 있는 거고, 표면을 좀 더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밝음, 또 여기 좀 애매하면 중간색 만들어서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금 표현이 조금 애매하면 진하게 칠해 주시고, 아까 금 옆에 밝음 왔듯이 여기도 밝게 이렇게 와주는 거고, 자, 메인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꺾였다고 가정을 하면 꺾인 색이 자연스럽게 와서 어둠이 잡히고, 어둠이 잡히고 반사광 부분이 오고 그림자 부분이 오는 이런 상태들까지 표현해 주시면 좀 더 좋죠. 입체감이 더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늘이 지고 어두운 면이 꺾여서 처마처럼 여기에 만들어지고, 그 부분들을 또 면을 쪼개가면서 돌의 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붓질을 할 때 깨끗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 붓질할 때의 우연적인 효과들을 그대로 살려서 나머지 부분들은 중간면들을 쪼개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묘사력은 많이 하면 할수록 는다는 이유가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어둠이 이게 이파리에 가려져 있지만 반사광이 만들어질 거고요. 반사광 밑에 여기에 그늘이 져서 그림자가 형성이 돼서 여기 표면까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반사광 부분이 살짝 올라가겠죠. 물론 회색 톤으로 그려주는 게 좀 더 편하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그림자 밑에도 대비기 때문에 좀 더 밝아지게끔 표현해 주셔도 된다고. 모서리 위에 이 튀어나온 데 위에는 뭐 한다고?
어둠 위에 뭐 한다고? 중간 면을 가지고 면을 조금씩 더 각을 형성을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돌 표면을 자꾸 각을 쳐준다고 보면 돼요. 금 옆에 뭐라고? 이쪽 면 밝음. 그럼 밝음까지 이렇게 밝음 화이트 찍어도 되고 색연필 찍어도 되고 색깔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미세한 중간색을 가지고 그 밝은 면들을 만들어줘도 되는 거고, 중간 면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주면서 형성해도 되겠죠. 이해갑니까? 돌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주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중간에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스크래치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밝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금 옆에 들어가는 부분 똑같아요. 물론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서 뭐 어색하면 약간씩 금 반대쪽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일괄적으로 외우는 게 좀 더 니들한테는 덜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서 돌의 느낌들을 조금씩 다듬어 가는 거죠. 거친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찌꺼기 같은 느낌. 돌 암석들 보면 겉 안에 보면 뭐 선생님도 자세히 모르지만 뭐 흙이 이게 압축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막 작은 입자들도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못 쓴 치솔 가지고 블랙 잡아서 이렇게 찍어줘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는 가리고, 그렇죠? 얘네들은 칫솔 입자 특성상 되게 가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굵은 것들은 그릴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돌 표면이 좀 더 작은 입자들로 형성이 되겠죠. 이응?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선생님처럼 그림하고 대화하듯이 어디에다가 무엇을 표현하고 얼마만큼 쪼개질까, 어느 부분은 좀 더 튀어나왔으니까 밝음으로 처리를 해서 얘가 튀어나오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느낌으로 나는 해야지 라는 그림하고의 대화. 모르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 보면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되죠. 쟤는 왜 저리 중얼거리고 있지? 그런 생각으로 자꾸 그림하고 대화를 시도를 해야 돼요. 아무 말은 없겠지만 스스로가 대화를 자꾸 할 줄 아셔야 그림이 늘고 그 대화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림에 대한 옳고 그름, 뭐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그림을 해 나갔을 때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자꾸 확인하고 그 부분이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꾸 그림과 대화를 하면서, 여기도 어두워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어두워지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암 관계, 이거는 어디에서든 똑같아요. 그래서 면도 과감하게 쪼개기도 하면서 그림자가 지나가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표면이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다시 똑같이 이렇게 꺾여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두워질 거고 약간 반사광이 형성이 되고 그림자가 이렇게 져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떨어지는 그림자도 걔 벽을 따라가겠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기에서는 빛을 바라보는 쪽이 밝음이었다면 어둠 안에서는 밑에서 빛을 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차피 방법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 빛이 바라보는 쪽에서 가장 밝고요, 멀리 갈수록 색이 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둠 안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색연필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빛이 위에서 왔으니까 여기가 밝아졌다, 뭐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면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금 아래, 그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선택해서, 마찬가지 뭐 그대들께서는 묘사를 강강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강, 중간, 약으로 뒤로 있는 것들을 좀 더
풀어가는 것도 좋죠. 어둠 안에 이 돌의 반사광 부분도 색깔 변화를 좀 주고 싶으면 다른 색으로 좀 주셔도 되고요. 이해 가세요?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묘사력은 자꾸 쪼개고 해보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 묘사력의 기본은 형태예요. 형태. 어떻게 형태를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그걸 바탕으로 빛에 의한 양감, 덩어리를 넣으면서 기본 베이스를 잡는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묘사의 가장 기본은 형태고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그 형태에 따라서 명암만 잘 넣어도 그림은 다 끝나요. 근데 너무 쪼개는 게 어려워요. 돌은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 라고 대충 그리면 양감 역시 애매하게 깔릴 거고 디테일한 표현들은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묘사가 안 되다 보면 괜히 나만 쳐다보게 될 거고 맨날 뒤지게 혼나면 그림 재미도 없을 거고 스케치 상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니들 칠해놓은 상태에서 자꾸 그림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어렵겠니. 이미 다 칠해져 있는 부분에다가 다시 막 나는 그 위에 덧칠하듯이 땜빵하듯이 스케치 해가면서 거기에서 티 안 나게 막 고쳐가면서 칠을 해야 되는데 무식한 방법을 나한테 권장하지 말고 이해 갑니까?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파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인맥 위주로 들어갑시다. 주어진 대상 자체가 가운데 인맥에서 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를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끔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막 V자로 그려놨던데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주어진 사물을 관찰하지 않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게 아니죠. 시험장에 가셨을 때 최대한 자료를 관찰해 주세요. 보이는 자료가 너무 좀 형편없이 작고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어쩌겠어. 그 조건은 다 똑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 최대한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게 좀 애매하게 지워졌을 때는 못했다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이니까 그런 거고 시험장에 가서는 나름대로 V자로 해석하든 인맥을 배웠던 잎사귀로 해석하든 상관은 없으니까 뭐라도 기준선을 잡고 표현을 해 주셔야 표현이 명확하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가운데 인맥을 기준으로 해주고 인맥에서 뻗어나가는 양옆의 것들은 가볍게 표현해 주시고요. 밝고 어둠에 대한 움직임 잡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울퉁불퉁한 어떤 융단 같은 천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기둥 이렇게 밝게 처음부터 그렇게 깔질 않았으니까 처음에 깔아놨던 부분에 밝은 부분만 이렇게 살짝씩 걷어내서 인맥의 움직임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이 나뭇잎은 처음 봐요. 이렇게 생긴 나뭇잎은 본 적도 없고요. 본 적이 없으니 그려보지도 못했을 거고요. 선생님도 보면서 이게
가운데에서 양옆으로 갈라지는 그 가르마처럼 생겼구나 라고 나는 판단을 했고, 그 가르마에 대한 덩어리 위주로 밑색을 깔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어둠은 칠했고 밝음은 지금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나도 이 이파리 처음 보는데 뭐 나는 언제 그려봤겠어. 처음 보는 거는 다 처음 그리는 거지. 하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상식성 안에서, 그 상식이라는 것은 구조에 따른 빛의 양감,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은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섬유질 느낌이나 인맥의 어떤 표현들을 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 인맥이 뭐 이렇게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그려주는 건 좋아요. 여기도 뭐 좀 더 뭐 빛의 양감에 따라 보면 이 인맥 덩어리도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혈관처럼 양감도 더 뚱뚱하게 지워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응용해 주시고요. 말했듯이 이파리도 엄청나게 잘 그려주면 좋겠지만 이 이파리만 그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너무 막 이파리를 많이 그리자 이거 아니에요. 느낌만 어느 정도 가져가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실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만큼 표현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니까. 이제 가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삭색은 이게 다 녹색에 나중에 다시 이런 살짝 파란색 써서 이러는데 그냥 갈색은 못 썼죠. 이런 녹색에서 갈색도 있잖아. 한색까지 씁니다. 들어가서 정도 들어가고 내가 그리고 나고 녹색을 보죠. 색깔 얘기 여기 조금 어디 안 올라갔으면 올라가서 진짜 그게 확실하게 바꿔 음.